아, 네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예, 잘 네, 들립니다. 이거는 저희 그 논문 페이지에 있던 건데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그 논문, 혹시 제가 이렇게 화면 전환해도 그 화면이 바뀌어서 보이나요? 네, 보여요. 아, 네. 그냥 그 논문 초안에는 그냥 그 그러니까 그 레그 모델 자체의 나온 이유와 그 발전 과정을 나타내는데, 초반 레그 모델 자체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그 검색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레그라는 모델이 2020년에 나왔는데, 이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네이브, 어드밴스드, 그리고 그 그냥 그런 과정으로 발전이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저자가 그냥 임의로 정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기존의 목표보다 조금 더 뭐 할루시네이션 이외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 많이 발전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그 이게 레그가 파인 튜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020년 기준으로 그 그냥 그 프리트레이닝에 초점 맞춘 것과 파인 튜닝에 초점 맞춘 거, 그리고 인퍼런스에 초점 맞춘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 과정이 이렇게 이런 특성, 그냥 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인데, 이런 그 프리트레이닝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파인 튜닝에 특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인퍼런스에 특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각각 발전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 자체는 그냥 이게 그 Y축은 얼마나 외부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X축은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거를 적절하게, 뭐 입력 커리 같은 것도 얼마나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이게 여기서 보셨듯이 네이브, 그리고 어드밴스드 모듈러 레그라고 그냥 이 작자가 임의로 정한 이름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이런 그냥 파인 튜닝이 그런 특성 등을 반영을 해서 그냥 조금씩 뭐 인베딩 과정이나 뭐 뭐 리트리벌이나 뭐 제너레이션이나 뭐 증강,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 검색 과정에서 그런 어, 특정 기술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그 외부 정보를 더 끌어와가지고 결과 같은 거에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과정으로 발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올더 어버브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모듈러 어드밴스드 네이브 외적으로 파인튜닝 과정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레그 자체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올더 어버브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 네. 여기서 조금만 더 확대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글씨가 좀 작게 화면이 보이는데, 작나요? 예. 이건- 저기 그 91%를 100%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름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아까보다 잘 보여요. 네. 잠깐만. 네. 그래서, 여기서 레그 기술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들도 다, 뛰어나신 분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일단 유저가 질문 같은 거 입력하게 되면, 이 쿼리를 입력하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청크를 나눠요. 청크를 나눠서, 이거를 청크를 기반으로 인덱스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컴퓨터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하고 그 도큐먼트에서 그 청구와 관련된 그 문서들을 가져와서 청구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벡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베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 뭐 벡터 가정도 그냥 그 벡터 DB 이런 걸 활용해서 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임베딩을 거쳐서 이 리트리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 그냥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분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리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 리트리버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그 컨벤트 앤 프롬프트라고 그 여기서 리트리버를 통해서 가져온 그 관계된 그런 도큐먼트들을 그 프롬프트, 입력 프롬프트와 결합을 해서 적절한 답을 앤서 과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그 without leg와 with leg의 그냥 그 정답에 대한 그런 정확성이나 풍부함 이런 점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레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는 초반에는 크게 네이브 레그와 어드밴스드 레그와 모듈러 레그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초창기 네이브 레그는 어, 그 기본적으로 인덱싱과 검색 그리고 제네레이션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여기서 보면 그냥 쿼리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쿼리가 입력하게 되면 청크 단위에 나눈 다음에 도큐먼트에서도 그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에 따라서 도큐멘트를 가져와서 이것도 도큐멘트 형태로 나눈 다음에 벡터 DB를 통해서 이거를 혼합하게 돼서 그 프롬프트 입력한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값을 내게 되는 게 네이브 레그인데 이 네이브 레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어, 그냥 너무 단순하다라는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이게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있어가지고 어, 여기서 나왔던 게 그러니까 그 검색과 생성 과정에서 더 그 스스로 피드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그냥 정보의 출처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드밴스드 레그인데 여기에서는 프리 리트리벌이랑 포스트 리트리벌이라는 과정을 넣어서 이거를 과정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냥 그 데이터 인덱싱 과정에서 그냥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이거 데이터 세거나 강화는 그냥 뭐 저희 뭐 불필요한 그냥 텍스트 가져온 과정에서 불필요한 뭐 어, 정보나 특수문자 이런 걸 제거를 해서 그냥 그냥 이거를 벡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좀 더 그 뭐라 해야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데이터를 전 처리하는 과정을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세분화 강화랑 그 인덱스 구조 최적화랑 그 메타 데이터 정보 추가 이런 이런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일일이 무슨 기술인지 다 하나씩 찾아보긴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보려고 하니까 좀 기억이 좀 안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전체적으로 데이터 인덱싱 최적화와 그 인베딩 그리고
이런 과정을 그 프리 리트리버 검색 전 절차에서 하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희가 그 쿼리를 봤는데 이 쿼리가 이게 그 더큐멘트 청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얼마나 그 간단하고 그냥 잘 정리된 상태로 그 들어가는 방식, 그냥 검색 방식에 대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프리 리트리버 형식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인베딩 과정 자체에서도 그냥 정밀 조정 인베딩과 공적 인베딩을 사용하게 되는데 공적 인베딩은 그냥 어 그 주변 단어들을 고려한 인베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포스트 리트리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 프리랑 다르게 이런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더큐멘트 청크 릴레이티브 더큐멘트 청크를 다 얻고 나서 한 번 더 포스트 그냥 사후 리트리버를 전개를 해서 이게 그냥 뭐 리랭크 그, 그 상위 K 값의 문서 그 관련된 문서들을 몇 개 뽑아서 그거 위주로 웨이트를 넣는 거랑 뭐 필터나 프롬프트 컴프레션 그 프롬프트에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게 출력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출력 과정에서 더 적합한 값들이 나오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랭크랑 프롬프트 컴프레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도 자세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그 파이프라인 최적화 이 부분도 어, 그냥 하이브리드 그냥 이거는 그 뭐 정보 품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리드 검색은 말 그대로 다양한 검색 기법들 그냥 그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검색은 뭐 키워드 기반으로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문맥상 의미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뭐 벡터로 변환했을 때 또 그, 그 뭐지? 그 인베딩 과정에서 그 다른 인베딩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 벡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키워드와 의미와 그 벡터 이 부분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검색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냥 뭐 그 대기적 검색이 쿼리 엔진 이런 것도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역지적 프롬프트라고 저희가 그 그냥 말 그대로 프롬프트를 역지적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 사용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질문만으로 그냥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질문을 조금 더 그 기계 자체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더 풍부한 답변을 주는 그런 형식이 역지적 프롬프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서브 쿼리는 말 그대로 그 입력한 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잘게 쪼개져가지고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그냥 그 입력 쿼리를 좀 더 쪼개서 그냥 좀 더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런 법을 서브 쿼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드인데 이게 가장 저는 좀 특이하다고 느꼈고 이게 그 이후에 그냥 그 논문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드가 그 이게 설명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기계 자체에서 사용자 질의 이외에 스스로 그 답변을 또 따로 생성을 해가지고 미리 그 답변에 대해서 그 기계가 스스로 생성한 답변을 기반으로 이거 문서의 내용을 찾는 그런 기법인데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답변에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듈러 레그라는 거는
어드밴스 레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법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어드밴스 레그에서도 있는 부분인데 뭐 설치나 프리딕트, 필터, 리플렉트, 데몬스트레이트, 크리티사이즈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에도 뉴 패턴스라고 그 이런 그 네이브 레그와 뭐 RRR 이런 기법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 스스로 계속 피드백하는 그런 레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어, 여기 검색 모듈이랑 메모리 모듈은 원래 기존의 어드밴스 레그에 없던 그런 그런 부분에서 추가한 부분이고, 뭐, 메모리 모듈 같은 건 자체 메모리를 이용해서 사용한 그런 기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생성 모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드밴스드 레그에는 있는 기법인데 그냥 그 그냥 뭐 검색한 내용에서 그 자부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그 이게 별도로 문서를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기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태스크 정렬 모듈이랑 정렬 모듈 이거 두 개 다 그냥 어드밴스 레그에는 원래 없던 기법이고 그리고 뭐 다운 트립 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대체적으로 그런 강화하는 그런 기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렬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PRC, AR, RR 같은 기법들을 사용해서 하는 모듈인데 이 부분도 뒤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검증 모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드밴스드 레그에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그 검색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검증 모듈인데 계속 이것도 뭐 그 셀프 레그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계속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스스로 검증하는 그런 모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새로운 패턴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그냥 이거 플로우 자체를 좀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구조나 이런 작업 플로우 이런 거를 좀 변경해서 좀 더 효율적인 태스크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그 의견 있으신 부분이나 더 이야기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없으시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그 레그의 세 가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는 저희가 레그라고 하면 검색키와 리트리벌, 제너레이터,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이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레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요한 세 개의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앞에 나왔던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트리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냥 이 세 개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냥 그 트리처럼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리트리버 자체는 그 정확한 의미조점 표현 추출과 그리고 사용자 지리에 대해 의미조적 공간 일치 그리고 검색기 출력과 대규모 모델문을 선호 일치시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그냥 의미조적 표현 자체는 어, 그냥 그 그냥 그 지리와 문서 자체가 그 매핑하는 과정에서 그 바텀 공간에서 매핑이 되는데 이게 그 저희가 그냥 뭐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 제가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고 출력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앞부분에서 이거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그 입력된 청크를 체력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여기서는 좀 특이했던 게
256과 512 토큰이라는 그 정확한 숫자를 보여줘가지고 이런 숫자를 사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좀 특이했다고 느꼈고 그리고 인베딩 모델의 미세 조정 이 부분은 그, 그 그냥 뭐 그 특정 데이터셋 같은 걸 활용할 때 그 인베딩 모델 미세 조정을 하면 그냥 뭐 관련성 이런 부분에서 파악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쿼리에 관해서도 어, 비밀영적 공간 유지 이 부분에서는 그 사용자가 질의를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그 기계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모호한 질문 같은 게 있는 경우일 때 그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그래서 그 질의 제작성이라고 원래 사용자가 원래 질의를 그냥 그 임팩시한 인베딩 과정에서 조금 더 잘 표현되도록 질의를 제작성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하이드 방식이 나오는데 하이딩 방식과 스텝백 프롬프팅 그 프롬프트 역두적 방식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두 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 제작성 방식도 있고 그리고 임베딩 변환이라고 해서 어 그 그냥 그 라마 인덱싱이라고 해서 그냥 그 반정형 데이터 흔히 저희가 그 질문 자체가 완전 자유로운 형태가 아닌 특정 구조화된 형태가 주어졌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덱싱 방법인데 이게 그 정형화된 데이터에 맞게 검색 거리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데이터 구조를 바꾸는 건데 원래 검색해야 하는 와의 간극을 좁힌다고 생각해서 그 검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산타는 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대조학습이라고 그냥 그 흔히 저희가 그 관련 있는 데이터는 좀 더 가까이 두고 관련 없는 데이터는 좀 더 멀리 두어가지고 이게 그냥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사전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기법이고 그리고 다른 거는 엔티티 기반 마스크 전략이라 해가지고 제가 그 여기서 일부러 어떤 부분을 그 마스킹을 해서 그 부분을 그 검색기 자체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산타 보면서 되게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냥 뭐 검색기 출력과 대규모 모델 선호도 일치시키기라고 해서 저는 처음 이거 선호도 봤을 때 선호도가 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검색을 할 때 그 이게 뭐 예를 들면 역사 콘텐츠를 했을 때 선호도를 그 연도로 두면 그 연도를 조금 더 기반으로 검색할 때 연도에 좀 더 가중점을 둬가지고 연도에 집중을 해서 그런 검색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선호도를 일치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ARR 방식, 디플러그 방식, 업라이트 방식, 아틀라스 방식 이런 방식들을 그 사용하는데 그냥 이런 그 파인 튜닝이라고 이 부분 파인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틀라스 방식이 좀 특이하던데 이거는 그 네 가지 정도의 파인 튜닝 방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특정 태스크에 좀 더 잘 적용시키는 그런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업데이터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거는 그 검색 과정 자체에서 검색 과정의 결과 값을 직접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해서 파인튜닝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어댑터 플러그인 방식 자체는 직접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방식이라고 외부 어댑터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C나 뭐 토큰 필터링, 리컴프, PKG 이런 어, 방식이 있는데 이거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내 생각은 이 부분은 막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너레이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 검색 결과 그냥 저희가 앞에 배웠던 포스트 리플 프로세싱 이 부분에 관해서 그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너레이터인데 그래서 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정보 압축이랑 리랭크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검색 품질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PRCA, 리컴프, 필터 랭커 이런 게 다시 나오는데 그냥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입력 정보를 압축을 해서 그냥 그, 저희가 그냥 흔히 저희가 레그를 사용하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외부 데이터의 정보가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압축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랭크는 저희가 그 가져온 데이터에서 뭐 이것도 그 리랭크를 할 때는 저희가 뭐 K는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10개의 상위 10개의 청크만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순위 매기기를 해서 그 가장 그냥 그 상위 10개의 그런 어, 청크들을 조금 더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입력 데이터를 적응하도록 해서 생성기를 최적화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 크게는 일반적 최적화 방식과 대조학습 활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최적화 방식은 그냥 셀프맵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게 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식 부분은 그냥 이거 말 그대로 그냥 X와 Z를 활용해서 출력 Y를 생성하는 그런 모델을 설명하는 건데 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냥 그 식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조학습 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냥 뭐 그 긍정적인 예시와 부정적인 예시를 모두 제시해서 이게 특정 데이터 패턴에만 따르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편향된 그 정도를 줄여주는 그런 학습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산타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시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어, 어, 이거는 크게 사전학습과 파인튜닝 그리고 추론 과정을 거치 세 가지 크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전학습 단계에는 말 그대로 그냥 그 한번 사전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하는데 그 대신에 그 제대로 된 데이터만 주게 되면 이후에는 그 파인튜닝 과정에서는 굳이 그런 과정이 없어도 그 알아서 스스로 계속 최신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 학습 단계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앞에서 나왔던 기술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저는 그 이 논문을 보면서 그냥
제가 만약에 레그를 직접 하게 되는 과정이 있으면 이거를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들을 보고 직접 들고 와야겠다 보고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는 파인팅 과정인데 어 그 뭐 이거는 그 오픈 도메인에서 그 질문이나 Q&A 과제에서 그, 그 정보 검색 과정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셀프 맵도 다시 나왔고, 그리고 셀프 레그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과정 전체가 그냥 스스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검색 과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론 단계가 있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그 COT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체인 오브 소트 부분을 개선하는 방식이 IRCO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어, 그냥 파인 튜닝 이후의 과정에서 그, 그냥 이것도 정보 검색 및 생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그런, 이런 기술들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의 증강 부분에서는 저희가 크게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와 명령 데이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의 증강 방법은 그냥 어, 가져온 비정형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그 진짜 중요한 그 청크만 가져와서 어, 그 검색의 그러니까 그, 그 청크를 좀 더 잘게 쪼개서 좀 더 정확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어,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사용한 증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여기서는 KNN-LM이라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뭐 니얼레스트 네이블 같은 그런 청크를 검색해서 그냥 뭐 이런 그냥 뭐 NLP, COT, COG, 플레이어, 뭐 네트로 이런 기술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니얼레스트 네이버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 정형 데이터를 위한 증강 이 부분에도 그냥 정형화된 데이터를 증강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트 LLM은 그 관계없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고 SK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도 데이터셋을 구분한 다음에 레그를 조용해서 스스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증강 절차에는 반복적 측정과 적응적 검색이 있는데 반복적 검색과 적응적 검색이 있는데 반복적 검색은 이게 사용자 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용자 지리와 그 모델이 생성한 테스트를 기반해서 주관적인 문서를 반복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검색은 그냥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스스로 답변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응적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색 과정에서 그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그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검색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셀프 레그나 뭐 이런 것들이 플레이어 아까 나왔던 이 두 가지 기술이 이 부분적 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레그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독립적 평가와 엔드 투 엔드 평가 이런 거가 있고 그리고 뭐, 뭐 저희가 흔히 모델 평가할 때 뭐 노이즈나 뭐 정보 통합, 그 사실 얼마나 사실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뭐 그냥 뭐 문맥적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이후의 내용은 뭐 외국의 미래 전망이나 뭐 추가적인 그 향후 계획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간략하게 나와 있고 뭐 딱히 엄청 중요한 부분 같지는 않아서 어,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좀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그냥 그 기술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기술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직접 어떤 기술이 있는지 외우기에는 조금 난해할 것 같고, 그냥 어떤 기술이 있는지만 대충 생각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논문을 보면서 다시 그냥 그 어떤 특징이 있는지 평가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나 뭐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어드밴스드 RAG 쪽, 이렇게 RAG를 그러니까 진화된 버전별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 클렌징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림 그 확대해 보시면은 슬라이딩 윈도우 뭐 스몰 투 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거를 뭔가 써보려면은 이제 보통 다 랭체인으로 이렇게 해볼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매칭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저희 그 랭체인에서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 클렌징이 어떤 메소드 내지는 어떤 그거에 속할까요? 그 데이터 클렌징이 어떻게 어드밴스드 RAG가 되는지 지금 내용을 읽어봐도 그냥 평범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파인데이터 클렌징이랑 그 어드밴스 레그는 그냥 그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 혹시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RAG의 어떤 하나의 항목으로서 이제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 클렌징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제 특히나 랭체인 관련해서 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한 걸로는 스몰 투 빅은 랭체인에서 페런트 차일드 내지는 페런트 다큐먼트라는 메소드로 이렇게 구현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아니라면 잘 아시는 분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리 리 와이트 같은 것도 저희 뭐 멀티 커리 리트리버 뭐 이런 함수로서 구현이 되는 것 같은데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 클렌징은 어떤 내용인지가 잘 감이 안 나서
혹시 뭐 스몰 투 빅이 패런트 차일드인 건 맞을까요? 한번 그쪽 한번 봐주시면, 음, 채팅창에 장진호 님이 비슷할 거라고 말씀하셨네요. 음, 저도 제가 랭체인을 쓰고 있지만 제가 파이썬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바 계열로 쓰고 있어가지고 파이썬 패키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안 써봐서 아,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클렌징 쪽은 특별히 클렌징을 하는 데이터 패키지가 있으면 감사한데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중복 제거나 불필요한 정보 뭐 삭제하거나 뭐 그 중요한 약간 유의미한 단어나 키워드 문장 이런 것들만 추출한다던가 약간 그런 쪽에 그 클렌징 작업이 이지 않을까 음,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 완전 그 어떤 냉채인 안에서 모듈이 클렌징 해갖고 딱 필요한 것만 딱 뽑아주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잠깐 구글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뭐 딱 그렇게 나오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 클렌징을 결국 유저가 날린 쿼리는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유저의 발화 의도를 캐치하고 발화 의도에 따라서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질문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음, 질문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음. 유저 발화 의도 네,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음, 네, 결국 불필요한 단어들이 껴 있게 되니까. 아, 그럼 혹시 그 제가 이제 저도 레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질문이 좀 많아졌는데 쿼리 리와이트 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셀프 쿼리라든지 멀티 쿼리 리트리버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쿼리를 다시 써준다 아니면 좀 명확하게 해준다 이런 게 좀 요런 그 셀프 쿼리라는 그 혹시 제가 잠깐 그거 공유를 해도 될까요? 제가 계속 말로만 하고 있어서 제가 뭘 보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기 화면 공유를 일단 풀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꿔주세요. 화면 공유 안 됐나요? 지금 보입니다. 아, 네. 저 이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한 거로는 어, 쿼리를 다시 리와이트 해준다는 게 요런 개념이라든지 유저 인풋을 LLM 통해서 변경해준다. 셀프 쿼리 방식 내지는 좀 더 쿼리를 다양하게 바꿔줘서 여러 개로 그 결과물을 합친다. 아니면 뭐 어떻게 쓰는 것 같은데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쿼리 리라이트나 클래리피케이션 같은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이해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리트리버 할 때, 밑에 써 있네. 포스트 리트리버에 뭐 리랭크 같은 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자로 보자면 결국 이제 유저가 한 질문이 이제 저희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것과 가장 관계도가 높은 문서를 찾아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위한 질문을 이제 우리가 넣었던 데이터 형태에 맞게 의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바꾸는 거죠. 근데 클래리피케이션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뭐 레그를 좀 다양하게 써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얘도 이제 서치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결국 메타데이터를 잘 정의해 놓는 게 중요했고 그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구분된 데이터를 좀 더 찾게 해놓으면 훨씬 명확하게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어 넣기보다는 밀어 넣으면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단 넣어놓은 다음에 그걸 그냥 보면서 다시 뭐 메타데이터를 다시 넣어서 또 인베딩을 시키기도 하고 네, 좀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메타, 메, 메타데이터를, 그러니까 쿼리를 넣으면 메타데이터를 끌어와서 다시 메타데이터하고 엮어서 다시 쿼리를 날린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쿼리를 할 때 메타데이터도 같이 조회를 하는 거죠. 아, 네. 요 필터와 같은 효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네, 그렇죠. 인클루드 느낌으로 네, 그렇죠. 된다. 애초에 찾아야 되는 영역을 음, 좀 좁혀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뭐 저희가 분류해 놓은 형태로 데이터가 먼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벡터가 아, 네, 훨씬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저희가 그 랭체인 써보면은 실제로 이 어드밴스드 뭐 RAG까지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요, 모듈러 쪽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리랭크, 네, 네네. 네, 네, 저도 근데 그 혼자서 구현하려고 하면 이게 모듈러 레그까지 구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라 해야지? 너무 복잡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음, 보통 그 다른 사람 구현한 레그 봤는데 네. 모듈러 레그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 아,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리랭크라는 개념이 저희가 아, 그림으로 보통 하면 쪽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어, 네, 뭐 그림은 없지만 여기 있으나 이제 그 리랭크라는 개념이 뭔가 거- 어 저희 뭐 흔히 뭐 하둡에서 뭐 맵 리듀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맵으로 나누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 쿼리로 여러 개의 업무를 태스크를 수행하고 그 태스크를 이제 랭크를 매겨서 높은 순위의 것을 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그 선호도를 기반으로 네, 그, 뭐 자기가 그 설정한 그 랭크 개수를 기반으로 네. 그냥 여러 개의 그 커리를 뽑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문서 상위에 둬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리랭크 방식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요 그 랭체인에서 리랭크가 어떤 그거에 매칭되는지도 혹시 아실까요? 요거는 네, 제가 찾아보고 네, 시간을 많이 질문이 리랭크,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리랭크, 제가 최신 버전의 랭체인은 사실 좀 안 따라가 봤는데, 리랭크가 원래 있었거든요. 아, 리트리버 진짜요? 쪽에. 네. 리티블 쪽이요? 네. 그 옵션으로 리랭크를 줄 수 있었는데, 리랭크가 결국은 이제 어쨌든 유저의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쿼리는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질문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국 문서를 계속 수집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상위 문서만 남기는데 그럼 몇 개까지 남길 것인가를 설정하면 이제 거의 탑 K 같은 느낌으로 문서를 몇 개 남기고 이제 네. 그렇게 정제된 문서만을 LLM 이제 최종 질문에 보내겠다. 최종, 그런 그러면 그 여러 개 중에 몇 개만 쓰는 거는 같은 개념인데 그것이
출처가 하나에서부터 나오느냐, 여러 개로 그 태스크로 이루어진 것에서 꺼내오느냐, 그 차이만 있고, 랭크를 매기는 거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근데 뭐 되는 거. 출처 이런 거는 뭐 일단 그거는 이제 리랭크 프롬프트에 어떻게 넣었는지가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단순히 그냥 한 개의 벡터 데이터베이스만 생각해 보자면 그냥 거기서 계속 꺼내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이 질문과 과연 연관이 있는가? 네, 지금 보여주신 그림의 이 개념이 리랭크, 맞는 건, 이 개념과 그 아까 그 어드밴스드에서 표현한 그 리랭크가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이 네네. 맞는 건가요? 아, 그러면 그래서 사실 네. 리랭크는 실제로 써보시면 그 GPT 비용이 네, 살벌하게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리랭크를 실제로 할 때는 아마 리랭크 돌리는 모델은 3.5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음,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근데 실제로 써보면 그 비용적인 측면 제외하고 이 측면에서는 그 정확도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는 느껴보셨을까요? 그쵸. 어, 엄청 올라갑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한테 어떤 주제를 주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처음엔 얘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찾아왔다가 그 책을 읽어보니 아 이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가는 느낌? 아 이 책이 원하는 그 목적에 맞는 것 같아. 약간 음,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자, 네, 근데 뭐 리랭크도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은 저렇게 컨텍스트로 넣어주는 토큰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무한히 많이 보내면 이제 답변이 엄청나게 느려지고, 물론 정확해지겠지만, 네, 답변이 느려지고, 그리고 참고할 데이터가 많다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뭐, 나중에 리랭크를 이용해서 뭔가 레그를 짜보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실 포인트가 아닌가. 예를 들면은 그냥 한 두 개 정도의 도큐멘트만 넣어도 사실 얘가 대답을 잘하는데 막 다섯 개씩 넣어주면 그건 다 토큰 낭비니까 그건 다 돈이고, 뭐 속도 이슈도 있고요. 사실 보통 그 벡터 DB 구현할 때 그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베딩 베이스 벡터 DB니까 인베딩 베이스로 하지만 여기서 뽑은 문서랑 저희 뭐 기존의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뽑은 문서를 합쳐서 5어 조건으로 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서를 무조건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LLM에 넣어 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이제 네, 뭐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문서가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문서가 만약에 발췌가 돼서 올라간다면, 그 LLM에 전달이 된다면, 네, 사실 낭비죠. 음, 아마 뭐 필터링 조건 같은 게 스레셜드 같은 게 있으면 되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많이 아시네요. 이쪽 도메인에 이렇게 계신 건가요? 아, 검색 쪽으로 이렇게. 검색은 아니고, 저도 뭐, 이거를, 네, 재밌어서 계속 쓰다 보니, 아, 이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는 끄겠습니다. 네.